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비알레 혹시 아시나요? 드비알레. 여기저기 뭐 뉴스나 뭐 리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드비알레 하면은 다른 거는 제쳐두고 원래 팬텀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네, 팬텀. 올인원 이게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인데 이게 두 개로 스테레오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개를 사용해가지고 또 되게 확장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드비알레 하면 뭐 개미니 뭐 이런 이어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회사와 협업해서 카오디오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그 프랑스 출신으로는 그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해서 갑자기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정말 SF 모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브랜드였어요. 김표님도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2015년에 미넨 오디오쇼를 갔는데 네. 그때 팬텀 모델 처음 봤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그 월드 프리미어를 이제 미넨 쇼에서 했는데 그 비주얼 쇼크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우퍼가 양 사이드에 있는데 이게 정말 요동치면서 하는데 네. 그 파워, 예. 그다음에 그 비주얼적인 거에서 야 이제 판이 뒤집어지겠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뭐 디알로그인가 그 네. 허브 비슷한 것만 있으면 또 스테레오로도 되고. 그렇죠. 그래갖고서 거기 한 1년 동안은 그 제가 이제 팬텀에 완전 푹 빠져서 뭐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팬텀 처음에 접하고 정말 이게 볼륨을 좀 올리면 옆에 있는 우퍼가 거의 막 심장이 이렇게 뛰듯이 막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막 음악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드비알레의 역사를 좀 따져 올라가 보면 드비알레가 처음부터 팬텀으로 데뷔를 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데뷔는 디 프리미어라는 제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디 프리미어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네트워크 앰프 혹은 뭐 스트리밍 앰프라고 부르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내부의 어떤 소스 기기나 인티 앰프 뭐 이런 기능들을 모두 담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네트워크 앰프의 어떤 선조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드비알레 시작을 보면은 이게 프랑스 출신인데 일단은 투자하신 분이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모에 테네시 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넉넉한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처음 첫 발을 내디딘 게 사실은 팬텀이나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 익스퍼트 시리즈, 아까 디 프리미어 같은 이런 네트워크 앰프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포탈 그 네이버도 네. 2016년에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아, 맞아요. 드비알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통신사에 이제 칼럼을 쓰고 있었을 네. 때였는데 그때 제가 달았던 제목이 네이버가 선택한 아, 네. 드비알레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풀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 예. 역시 기자님 출신이라서 예. 그 트렌드를 다 읽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익스퍼트 시리즈가 이제 디 프리미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라인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 두 개로 보면 싱글 셰시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셰시로 된 게 그렇죠.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셰시로 된 거는 140 프로, 그 다음에 220 프로, 250 프로 이렇게 있고 듀얼 셰시로 이제 상급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210 프로, 440 프로, 그 다음에 1000 프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드비알레 익스퍼트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리뷰를 할 텐데 첫 번째 주자로 140 프로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제품이고요. 전면에서 보면은 뭐 비행 접시처럼 얇아가지고 별로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멋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마감도 아주 멋있고요. 거의 비행 접시 같은.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이 리모컨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140 프로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 프로 이 제품을 일단은 보면은 전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드비알레가 추구한 이 오디오는 크기는 최소한으로 하되 성능은 전통적인 오디오에서 타협하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나은 성능들을 발휘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그런 컨셉의 디자인입니다. 보면 그렇죠. 그게 벌써 디프리미어가 나온 게 2010년이니까 벌써 한 이제 14년, 15년. 그러니까 네. 상당히 한 10년은 앞서간 컨셉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그 맥락에서 이 엑스퍼트 프로 전체 시리즈 자체가 네. 되게 얇은 셋시에 고성능을 담은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많아졌지만은 한 15년 전에는 정말 그렇죠. 컨셉 파괴였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처음 제가 이게 드비알레 익스퍼트 시리즈 처음 리뷰한 게 예전에 제 블로그 찾아보니까 딱 10년 전이더라고요. 2014년에 처음 리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정말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 이런 게 나왔다고? 그렇죠. 예, 놀랄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디자인 보면은 전면에 이제 중앙에 이제 전원 버튼 겸 뭐 입력 셀렉트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상판에 보면은 앞면 쪽에 그 조그만 동그란 디스플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볼륨이랑 몇 가지 입력 셀렉트된 입력 보여주는 거 정도? 예,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은 뒤에 이게 판넬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뭐 스피커 출력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력단, 뭐 USB, 광, 동축, 입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뭐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이런 것들 안테나 다 달려 있고요. 특이한 거는 포노단이에요. 그렇죠. 예, 포노단이 일반적으로 뭐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하이파이로즈 앰프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네. 예, 우리가 지금 듣는 LP는 리아 커브 기준입니다. RIAA 그 커브 기준인데 리아 커브 기준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실 각 레이블마다 커브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RCA 그다음에 뭐 데카라든가 뭐 컬럼비아 뭐 많은 그 유수의 레이블들이 다른 커브를 가지고 LP를 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노에도 그 커브에 대응하는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에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커브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니까. 예, 한 10개가 지금 넘게 지원을 네. 하니까 그 한 40년대, 50년대, 60년대 물론 이제 50년대 중반에 이제 리아가 제정이 되면서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각자 레이블 고유의 커브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당시에 이 LP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 커브를 많이 지원하는 포노 네. 스테이지가 정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커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MC 모두 지원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드비알레가 이제 명명한 여러 가지 독자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DH라는 증폭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SAM이라는 또 그런 또 기술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에보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DAC 쪽 뭐 매직 와이어 뭐 이들이 이렇게 명명한 이런 그 자체 독창적인 기술인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보이는 게 ADH라는 증폭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김 배원님 ADH라는 게 뭘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 엑스퍼트 140%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 시스템으로 보면은 룬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앰프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포노단도 이제 지금 포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MC를 갖춘.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앰프는 어떤 걸 썼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ADH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클래스 A로 전압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D로 전류 증폭을 한다. 이제 이런 거는 많은 제작사에서 이제 취하는 네. 어떻게 앰프 설계인데, 네. 얘는 그 두 가지 클래스 방식을 두 가지를 도입을 했는데, 특이하게 직렬로 연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클래스 A로 전압 증폭을 한 다음에 네. 그 전압 증폭된 신호를 이 출력단의 클래스 D로 넘겨줘갖고 최종 전력 증폭, 즉 전류 증폭을 해서 넘겨준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을 한 거예요. 요 밑에 있는 클래스 D 그렇죠. 이 전류 증폭을. 그래서 클래스 병렬로 연결을 했으니까 전압 증폭된 신호도 곧바로 스피커로 가고 네. 그다음에 전압 증폭된 신호를 받아서 전류 증폭을 더해주는 클래스 D도 나중에 병렬로 연결됐으니까 이 스피커로 가는 전류 A, 그러니까 클래스 A 앰프를 통과해서 나가는 신호에 다시 합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 얘네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A의 어떤 소릿결이라든지 뭐 어떤 고전압 증폭의 어떤 이득을 살리고 클래스 D를 통해서는 얘가 지금 1.6MHz라는 아주 고속 스위칭을 통해서 네. 증폭을 하니까 어떤 반응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피크 전류를 높여서 어떤 다이내믹스를 막 높이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앰프 방식을 결합을 시켜서 네. ADH라는 기술 컨셉을 탄생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더 특이한 거는 얘네가 이제 프로가 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건 엑스퍼트였는데 그 다음에 2016년에 엑스퍼트 프로가 되면서 이 클래스 A로 증폭하는 이 앞에 네. 이 전압 증폭단을
칩으로 바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PCB에 비해서 그 사이즈가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2016년에 이제 DBR의 관계자가 와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는 클래스 A 파트를 칩으로 해서 칩으로 축약을 해서 음질의 어떤 이득을 얻고자 했다. 네. 이걸 되게 강조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일반적인 뭐 A 클래스나 AB 클래스 그 증폭 제품들의 어떤 음색적인 어떤 강점, 그거는 유지를 하면서 클래스 D 증폭의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그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출력은 상당히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이 두 개의 각각의 강점만 다 취하겠다. 그렇죠. 예. 그런 그 컨셉 하에 이런 설계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클래스 D 모듈을 여러 개 멀티로 병렬로 연결을 했으니까 네. 그 이득이 뭐냐면은 뭐 이제 국내 웨이버사 제품도 그런 게 있는데 네. 클래스 D 모듈을 병렬로 연결시키면은 연결시킨 것만큼 네. 출력 임피던스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다운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댐핑 네. 팩터가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의 제어력, 예. 그 댐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제 기억에 얘는 지금 출력 임피던스가 0.001옴이고 네.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죠. 그죠. 댐핑 팩터가 8,000에 달하는. 자, 이게 출력은 6옴에 140W지만은 네. 8,000이라는 그 댐핑 팩터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좀 이따 이제 퍼포먼스 평가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어떤 스피커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ADH 이 증폭 말고 또 하나 이제 이 제품에서 가장 이게 특징적인 그 기술이 있죠. 바로 SAM 프로세싱인데요. 그 SAM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하는 걸까?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처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라웠던 게 이 SAM 프로세싱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구입하면은 여기에다가 몇 와트의 앰프, 뭐 어떤 증폭 방식의 앰프를 붙일까, 불량으로 할까, 인티앰프로 할까,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드비알레는 자체적으로 전 세계 스피커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스피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 제품에서 뒤에 SD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빼가지고 드비알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자신이 쓰고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고 그걸 입력을 하면 이 앰프가 그 스피커에 최적화된 작동을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피커에 뭐 이제 스피커를 데이터화하는 그 방식이 이제 중요할 텐데, 스피커가 이제 뭐 각 유닛의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전체 그 유닛의 어떤 작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 뭐 위상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주파수 특성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거기에 최적화된 작동을 보이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그 패시브 스피커를 DBR레화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측정하는 그 항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임피던스 커브를 제일 먼저 중요시하게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임피던스 커브 잘 아시겠지만은 부임피던스에 그렇죠. 따라서 그 자기네 그 스피커가 어떤 커브를 네. 그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장 인상적인 뭐 이제 저음의 양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게 바뀌어지니까요. 그리고 어떤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얘가 그러니까 DBR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로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미 기존에 패시브 맞아요. 스피커들 많이 쓰시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액티브 스피커화 해드리겠다. 맞아요. 그래서 DSP로 이걸 다 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 안에 들어간 자기 그 ADH 그 앰프를 그 스피커에 밀어 넣는 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피커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스피커랑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진짜 청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캐프와 매칭을 하면은 그냥 캐프 액티브 스피커가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가진 스피커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제품 하드웨어적인 뭐 이런 부분들, 뭐 프로세싱 이런 거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뭐 룬에도 대응하고요. 기본적으로 UPnP 대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에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비알레 에어라고 자체적인 또 프로토콜이 있기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그 룬에서 드비알레를 잡아서 세팅을 하고 아이패드로 조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제가 룬을 사용했기 때문에 웨이버사 시스템즈의 W 코어, 룬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 외에는 스피커만 사용을 했습니다. 스피커는 락포트를 사용했습니다. 락포트 제 윌슨 샤샤도 있고 한데 락포트가 드라이빙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과연 드비알레가 해낼 것인가 약간 궁금한데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very honeybee fills with jealousy when they see you out with me. I don't blame them,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When you're passing by, flowers droop inside, and I know the reason why. You're much sweeter,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I don't buy sugar. You just have to touch my car. You're my sugar. It's sweet when you stir it up. When I'm taking sips from your tasty lips, seems the honey fair it drips. Your conviction, goodness knows. Honeysuckle rose. See every honeybee fits with jealousy when they see you out with me. I don't blame them, goodness knows. 네, 3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보컬곡 단순하게 하나 좀 들어봤고, 두 번째는 매시브 어택에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봤고, 세 번째는 조성진 참여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중에 하나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게 보컬곡인데 보컬 재즈 보컬 곡이고 뒤에서 이제 막 더블 베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블 베이스 이게 막 뜯는 게 굉장히 엣지 있고 그런 막 표면 질감이나 이런 거 잘 느껴져요. 근데 보컬 같은 곡 이런 거 음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냥 AB 클래스 앰프 같은 느낌이에요. 예, 사실 D 클래스 이게 증폭을 한다? 뭐 그런 느낌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사실. 그렇죠. 첫 곡에서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스 A로 작동한 진공관 앰프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매시브 어택 곡에서는 이게 어떤 뭐랄까 댐핑 팩터가 상당히 높은 클래스 D 앰프라는 느낌은 왔는데 최소한 첫 곡에서는 이거 진공관 앰프인가 이렇게 소리결이 되게 곱고 진하고 되게 진했어요. 예, 그리고 약간 묵직했고 이런 면이 되게 괜찮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해상력 어차피 스트리밍 앰프니까 이 안에 DAC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해상력에서 얘네가 그 특이한 기술 컨셉인 매직 와이어가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얘네는 DAC 컨버팅을 하고 나서 최단 거리로 그렇죠. 스피커로 연결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길이가 멀수록 어떤 필터링 역할을 예. 하기 때문에 위상 지연이라든지 뭐 타이밍 에러가 생기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 주장은 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잡티가 끼어들지 않게끔 하는 네. 그런 DAC 어떤 독특한 설계가 이 첫 곡에서 발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 있잖아요. 매시브 어택의 엔젤. 이 곡은 적어도 이제 스피커를 새로 들인다. 앰프를 뭐 새로운 걸 테스트한다 하면은 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는 녹음해서는 많이 안 들려드리는데 이게 녹음 자체가 저역 쪽 이게 많이 유튜브에서는 약간 생략해서 들리기 때문에 근데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시브 어택에서 그 SAM 프로세싱을 하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실제로 진폭 자체가 우퍼 옆에서 보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역이 실제 제가 라포트로 테스트를 했는데 아트리아가 원래 28Hz가 저역 하한인데 그런 음닥 특성을 얘가 17Hz 이 정도까지 내려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곡에서는 이 SAM 스피커 액티브 네. 매칭 그 기술이 이제 빛난 건데,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라포트 저 스피커의 임피던스 특성 그 커브를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얘는 이 옴에서 이 임피던스에서 얘가 약간 취약하구나. 이거를 이 드비알레에서 그거를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 더 단단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네. 청감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비알레 화시킨 소리가 네. 두 번째 곡에서 되게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게 피아노 협주 곡인데 저는 이게 음색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이제 얘는 이제 그냥 D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조그만 사이즈의 앰프들 뭐 조금 막 뭐 중형 사이즈의 뭐 그 올인원 네트워크 앰프들 보면은 D클래스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 가끔은 이제 보면은 처음에 좀 몇 분 들을 때는 이제 막 짜릿짜릿하고 이런데 좀 오래 듣다 보면 약간 피곤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소리결이 너무 차갑다든가 뭐 그런 경우. 이거 드비알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아주 막 온기 있는 막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체 그 대역 밸런스가 차분해요. 네. 예, 그렇게 우위로 막 이렇게 치솟아 있는 그 고역적으로 치솟아 있어서 피곤하거나 공격적인 이런 톤이 절대 아니고 이 협주곡 이런 데서 무대 표현도 약간 뒤로 이렇게 좀 뎁스가 나옵니다. 꽤. 네. 예, 앞으로 들이대는 취향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고급진 사운드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모차르트 그 협주곡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SMB. 예. 그러니까 이 피아노하고 오케스트라 악기 말고는 전혀 그 배경이 정말 칠흑처럼 네. 해갖고 야 이게 지금 얘네가 추구하는 게 SMB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배경이 정말 적막하니까 네. 자체가 되게 선명하고 빠릿빠릿한 깨끗한 느낌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여기 실제 그 각 악기들 특성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뭐 스펙에서도 보면 전 고주파 왜곡률이 0.00025 뭐 최대 출력에서 0.005 뭐 이 정도고 상당히 스펙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고 예, 그 음질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그 왜곡이나 노이즈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제작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없애려고 네. 계속 개선을 하다 보니까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청감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노이즈가 없고 네. 조용하고 깨끗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올인원 굉장히 축약된, 압축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비알레 이 얇은 이 사이즈에서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오는지 10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도 그랬지만 10년이 지나고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앰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관도 그렇지만은 안에 설계 컨셉이라든지 들려주는 이 소리가 상당히 선진적이고 미래적인 네. 앰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